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며 하루를 마친다면 그 고단함은 아마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해가 넘는 세월을 살며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듣기 싫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러나 늙어보니 그 말이야말로 나를 살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온순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은 주름을 늘려주지만 마음을 다듬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다만 오래된 습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아직 30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화를 잘 내는 것을 성격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이 거칠어서 그렇고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감싸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리면 곧바로 되받아쳤고 억울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참는 것은 거짓이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쏟아진 뒤에는 늘 같은 장면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씁쓸해지는 밤, 괜히 더 멀어진 사람의 얼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후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은 느긋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마음속에 훈련되지 않은 분노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건드려졌습니다. 젊을 때는 넘겼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고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단에 오래 서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학생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위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는 사소한 말에 하루가 무너졌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며 하나의 공통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밖을 원인으로 삼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러나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나를 자극했을 뿐 내 감정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분노했고 어떤 날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였습니다.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나를 돌아볼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결정은 늘 내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나는 늦게서야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정은 찾아오는 손님이고 선택은 집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손님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의 안방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더 큰 소리로 터집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말해야 할지 잠시 멈출지, 바로 반응할지 지나가게 둘지, 그 짧은 사이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립니다. 나는 수없이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거의 매번 감정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분주했고 마음은 쉽게 달았습니다. 그러나 한 박자 쉬는 법을 배운 뒤로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례한 말은 존재했고 억울한 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중심까지 파고들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당신의 성격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한 태도를 그칠 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탓하며 하루를 마친다면 1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왜 이 말이 나를 흔들었는지 돌아본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노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남 탓으로 돌릴 것인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오래 돌아왔지만 그 길 끝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중년을 지나 예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겼던 말이 가슴에 오래 남고 사소한 무시에 밤잠을 설칩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쉽게 상처를 입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버티기만 했지 마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이 늘어나고 사회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하며 아래 세대와 위 세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늘어도 인정은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우리가 익숙하게 쌓아온 방식은 낡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운함이 자라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인 그 서운함이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질문의 방향이 언제나 밖을 향해 있습니다. 반면 고요한 사람은 다르게 묻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기대가 건드려졌는가? 질문이 안으로 향하는 순간 분노는 이미 절반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고 말없이 버티는 것을 성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쌓인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그 폭발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그러나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뿐입니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이제야 얼굴을 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제를 억눌림으로 오해합니다. 화가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쌓일 뿐입니다. 진짜 통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화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제자가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시간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가? 생각해 보니 그 말 자체보다도 내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분노는 대개 상실감에서 옵니다. 젊음이
멀어지고 가능성보다 한계가 더 또렷해지며 예전만큼 필요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밖을 바꾸려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관계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내 반응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오래갑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할 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쌓이면 마음의 힘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평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것, 왜 이 감정이 올라왔는지 묻는 것,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 이런 연습이 쌓이면은 예순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말과 태도로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곧바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는 힘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진짜 성숙입니다. 나는 한동안 침묵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것 같았고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드려지는 순간마다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이 튀어나왔고 그 빠른 반응을 나는 솔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빠른 반응이 언제나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상처 입은 마음이 내는 비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즉각 반응하는 순간 통제권은 이미 밖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는 나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그의 손에 쥐어진 실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 박자 멈추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숨을 고르고 가슴의 울림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바로 말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흐름은 끊어집니다. 싸움은 대부분 그 끊기지 않는 흐름 위에서 자랍니다. 누군가가 던진 말에 내가 곧장 반응하고 그 반응에 상대가 다시 불을 붙이며 갈등은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멈추면 그 사슬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제자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다툼이 사라진 경우, 한 번 더 듣고 넘어갔기에 관계가 무너지지 않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 안의 중심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거세게 밀려올 때 바로 쏟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느끼면서도 선택을 미루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쌓일수록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그냥 웃고 넘기던 말이 중년을 지나며 가슴을 깊이 건드립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자존심이 함께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바로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 침묵이라는 것을,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겠다는 선택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낼 의무도 없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아는 데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하려 애썼고 이해받고 싶어 애썼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할수록 삶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반대로 말을 줄이자 삶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습니다. 또 하나 내가 배운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고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은 나의 마음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마음을 묶어둡니다. 끈이 끊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픕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실망이 줄어들고 분노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전히 서운함은 느끼지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상태, 나는 그것을 마음의 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피곤함이나 두려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분노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짧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 안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멈추어 본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나는 거창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늦게서야 깨달은 몇 가지를 조용히 건넵니다. 예순을 넘기며 비로소 알게 된 것들입니다. 먼저 모든 일에 의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침묵 속에서 얻는 힘이 더 큽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굳이 더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다음으로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결국 더 큰 피로를 남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떠나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는 대신 깊이를 선택하십시오. 몇 사람과라도 진심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문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분노를 부르는 이야기, 비교를 부추기는 소식, 누군가를 헐뜯는 대화가 끊임없이 흘러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금세 혼탁해집니다. 나는 한 시기에
하루 종일 자극적인 이야기 속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늘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날카로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들여보내는 것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모든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뉴스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곧 자기 돌봄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고 햇살을 오래 바라보고 나무 사이를 걷는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하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먼저 쉬게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고. 사람의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삶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욕은 상대의 상태를 드러낼 뿐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못하지만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몇 해 전의 말, 10년 전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붙드는 대신 오늘의 태도를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칠 것인지에 더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엄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잘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피곤하면 쉰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이 남을 공격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살피면 됩니다. 평안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습관을 그대로 두면 예순이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꿀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 줄이기, 불편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자극적인 것 덜 들여다보기, 모욕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평안은 밖에서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가꾸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안을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순이 넘어도, 이른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놓지 마십시오.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 나는 한 가지를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출렁입니다. 젊을 때는 분주함이 방향을 대신해주는 듯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질 사람이 많고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마음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의와 연구가 익숙해지고 하루가 반복처럼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충실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사소한 말에 예민해졌고 작은 무시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목적이
흐려질수록 감정은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그러면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좌우하게 됩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내가 붙잡은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과 침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살기 시작하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려도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내가 가는 길과 정말 관련이 있는가?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은 분노가 힘을 잃었습니다. 목적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좋았다가도 금세 흐려집니다. 그러나 목적은 날씨와 상관없이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화가 나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아는 배는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지키려 애씁니다. 방향을 모르는 배만이 작은 파도에도 크게 돌아섭니다. 나는 이제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년의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잃어버린 방향을 대신해 외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목적이 또렷해질수록 우리는 덜 흔들립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입니다. 멈추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삶의 중심에 목적을 두는 훈련이 쌓여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그 자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무례함도 사라지지 않고 불공정함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나는 늦게 배웠지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변해야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야 내가 평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를 향해 갈지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조용히 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멈출 수 있었는가? 얼마나 나를 지켰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싸움에서 물러설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날은 잘 산 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쥐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손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언젠가 나와 같은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반응을 돌아보고 남을 설득하려 하기 전에 나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맛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자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